7월 초순 어느 무더운 날 저녁 한 젊은이가 빠져나왔는데 그는 하숙비가 잔뜩 밀려있어 주인 아주머니와 만나기가 두려웠던 것이었다. 그는 전당포에 가서 은시계를 꺼내고 돈을 받아 나왔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술 취한 사람처럼 걷다가 술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 술집에서 취한 사나이와 퇴직한 관리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자신은 구dun간 마르멜라도프라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신경질적이며 어린 것들 셋, 그 위로 18살 난 소녀가 있었는데 카테리나가 전처 소생인 소녀를 괴롭힌다고 하였다. 이튿날 라스콜리니코프는 좀 늦게 일어나 다락방을 보고 혼자 중얼거릴 때 하녀 나스타샤가 오고 그는 흰빵과 소세지를 부탁했다. 그러나 하녀는 흰빵과 양배추국을 추천하고 아침으로 그것을 먹었다. 하녀는 편지가 왔다고 하고 편지를 읽던 그는 눈물을 흘리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를 죽일 수 있을지 생각하며 셋냐야 광양에 들어섰고 장사꾼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당포 노파의 여동생 리자베타를 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곁을 지나치고 그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문득 기억 속에 낯선 목소리들이 떠올랐고 한 대학생과 젊은 장교와의 대화였다. 그 대화는 노파를 죽이자는 것이었다. 그는 잠이 들었고 다음날 낮까지 잠을 자고 겨우 일어나 앉아있다가 나스타냐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있다가 빵을 먹고 시계 소리를 듣고는 소파와 마룻바닥 사이에 조그만 틈새에서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노파에게 전당 잡힐 물건이었는데 실은 길거리에 주운 나무 조각과 쇳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얼핏 보아서는 은 담뱃갑처럼 보이게 하고는 조용히 내려가 도끼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노파의 집으로 가고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노파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파가 주머니를 풀 동안 그는 도끼를 꺼내들어 노파를 죽이고 열쇠를 꺼내 금고에 있는 것을 넣고 있었다. 그때 노파가 쓰러져 있는 방에서 소리를 듣고 침실에서 뛰어나오자 리자베타가 서 있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나와 길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앉고 온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는 옷을 꼼꼼히 살피다가 피가 묻은 부분을 잘라내었고 주머니 속에 있는 금부치들을 벽 틈에 숨겼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문을 열어주고 경찰에게서 온 소환장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고 경감이 미망인 자르니츠 이나에게 준 것이었는데 기한이 지난 차용증이라며 서명을 하라고 해 라스콜리니코프는 서명을 했다. 그리고 그는 거리에 나서 겨우 제정신을 차렸다. 그는 벽에 숨겨놓았던 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운하로 가던 길에 빈터를 발견하고는 거기 바위에 증거를 숨기고는 바실리에프스키 섬에 있는 친구 라즈미안의 하숙집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몇 마디 나누고 그 집에서 나오고는 협동조합에서 나온 사람이 와서 서명을 했다. 그리고 35루블을 받고 라즈미안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알았다고 하고는 10루블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는 잠이 들었다가 라즈미안과 조시모프가 온 것을 보고 그들이 가고 나서 밖으로 다시 나왔다. 그리고 군중 속에 끼어들고 한 대의 마차 바퀴에 쓰러진 마르멜라도프를 알아보고는 이 근처 아파트에 산다고 말했다. 카테리나는 숨을 몰아쉬고 있다가 남편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그러다 소냐가 들어오고 마르멜라도프는 소파 밑으로 떨어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20루블을 건네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소녀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라즈미안과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라즈미안은 여관에 나타났고 그들은 하숙집에 오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다 나았다고 했다. 그때 마르멜라도프의 딸이 왔고 어머니는 못마땅해하며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즈미안에게 저당 잡힌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소냐에게 라즈미안을 소개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포르피리 판사의 집에 가고 라스콜리니코프만이 신고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고는 거리로 나온 라스콜리니코프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라스콜리니코프는 땀으로 뒤범벅 되어 있다가 한참 만에 다시 방을 나섰다. 그리고 계단 밑에서 문지기와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 묻자 그는 살인자라고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하고 그는 괴로워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내일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비드리가일 로프였다. 그는 두냐가 가정교사로 있던 집의 주인으로 두냐가 오빠를 위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라스콜리니코프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 대기실에 포르피리를 찾아갔고
니콜라이가 와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하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 생각이 나서 그녀에게 가 자신이 죽였다고 하고, 소냐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십자가를 주었다. 그 순간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는 이웃에 사는 레베자트 리코프였다. 그는 소냐의 어머니가 발작을 한다고 해 소냐는 서둘러 나가고 라스콜리니코프와 레베자트 리코프도 따라갔다. 방에 있는데 두냐가 오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소냐가 살고 있는 건물 쪽으로 가고 카테리나가 피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숨을 거둔 것을 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창가로 돌아섰고 한 사나이가 왔는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고독으로 하룻밤을 지새고 나가려다가 포르피리를 보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센냐 광장으로 가서 두냐를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두냐는 스비드리가일 로프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그는 따라와 두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이라고 하였고, 두냐는 그에게 소냐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두냐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소냐를 만나 영수증을 주었다. 그리고 자수를 권한 건 잘하였다고 했다. 이튿날 새벽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네바 강가를 걷다가 보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방아쇠를 당겼다. 저녁 6시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집으로 와보니 두냐를 보고 둘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갔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고 그는 경찰서로 걸어갔다. 그리고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서 나와 소냐를 만났고 다시 경찰서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수를 하고 판결은 생각보다 가볍게 되었는데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결하고 8년을 선고받았다. 소냐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남긴 돈으로 준비를 하고 죄수 호송 마차를 따라가었고 2개월 후 두냐와 라즈미아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